transfer for line number 4 here. 我需要在这里换乘地铁4号线，就此道别，再见，热心的女士。 여기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던 한 중국인 남성이 일본 여행과 한국 여행을 비교한다며 올린 이 영상이 중국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我出发前往韩国，近30年来唯一新进的发达国家。韩国空姐属于高收入群体，月薪在400到500万韩元之间，平均年龄25岁左右，服务态度也是非常的好。哦哟，不愧是液晶屏的主要产地国，这么大的屏幕挂在墙上，长度得有几十米，竟然看不出拼接的痕迹。这条路的尽头就是入境检查。说下流程。 首先，你要在入口提交那张黄色的健康卡，然后看提示牌到外国人入境那里排队，人非常多。我晚上7点10分排队，8点半才入境，工作人员效率很高，一个问题都没问，主要是人多。 이 중국인 남성은 영상 시작부터 제대로 성장한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출발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먼저 한국 승무원들에 대해 상당한 고소득 직종에 속한다고 설명하면서 월급이 약 400에서 500만 원 수준이고 승무원의 평균 연령은 25세 정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태도도 훌륭하고 외모도 예쁘고 멋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그는 인천공항 내부를 둘러보다가 다시 한번 놀라운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인천공항을 보며 역시 한국은 IT 강국, 액정 대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항 내부 한쪽 벽을 통째로 채운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보며 길이가 수십 미터는 돼 보인다고 전하면서 이음새도 거의 보이지 않고 깨진 화면 하나 없이 매끄럽게 이어져 있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니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이동한 그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줄을 보고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대기해야겠다라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런데 막상 줄을 서보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제대로 체감하게 됩니다. 그는 직원들의 일 처리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빨랐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도 전체 입국 심사가 1시간 만에 끝났다며 이렇게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와 빠른 처리 속도는 중국도 배워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런 작은 차이가 결국 나라의 발전 속도 차이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不过我看到这里有个咨询员，看看能不能用英语交流。 Now I got a T-Money card, so I want to go to the Seoul station. So ride this train. And how long will it take? 1 hour. And can I take line 4 in Seoul station? Okay, got it. Thank you. 言简意赅，非常的好。同样是铁路工作人员，和日本对比，感觉韩国这边的英语要好不少，完全没有沟通障碍。路上有问题问韩国市民，他们都非常客气。哎呦，前面的老哥都穿上羽绒服了。10月份的首尔温度在20度左右，又是乱穿衣服的季节，有的穿皮衣，也有很多短袖短裤，各穿各的。这里我看到一个细节，在韩国地铁的红色座位是给孕妇和老人的专座，这位妈妈临时占用，在安顿好小孩之后迅速离开。而之后小朋友心疼妈妈，又让出自己的位置和妈妈轮流坐，他站着也没有占用特殊座位，他小孩子哦，他坐那里没人会说什么，而小朋友一直盯着上方的字，我想他非常清楚自己行为的意义，这并非个例。在后来的1个星期，我乘坐了数十次地铁，不管有多拥挤，这样的位置一直是空着，直至有需要的人使用。爱心座位在全世界都有，但韩国的执行率值得学习。 공항을 나와 열차에 탑승한 그는 한국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도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지금 한국은 10월, 기온은 20도 안팎이라 사람들 복장이 정말 제각각이었습니다. 가죽 재킷을 입은 사람도 있고 반팔에 반바지를 입은 사람도 많고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남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영화 캐대현을 언급하며 예전에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저 영화 속 한국인들 옷차림은 일부러 과장해서 만든 것 아니냐는 말이 많았는데 직접 한국에 와보면 한국에서는 진짜 사계절의 옷차림이 동시에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그가 특히 눈여겨본 디테일 중 하나는 지하철의 임산부석과 노약자석 문화였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 엄마와 아이가 함께 타고 있었는데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딱 한 자리뿐이었습니다. 아이와 엄마는 일반석 쪽에서 서로 번갈아 서고 앉기를 반복했는데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이 비어 있어 아이를 앉혀도 될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일반석 쪽에서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는 이미 임산부석과 노약자석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자리 잡혀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한 번 우연히 본 장면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한국을 여러 차례 여행하며 수십 번 지하철을 타는 동안 비슷한 모습을 반복해서 목격했다고 설명합니다. 얼마나 지하철이 붐비든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은 대부분 비워져 있고 정말 그 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오면 그때서야 자리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는 배려 좌석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지만 실제로 그 원칙이 지켜지는 경우는 드문 편인데 한국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이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여행 오는 사람이라면 한국의 규칙과 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맞게 행동하려는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합니다. 我看他的形象谈吐，感觉会说英语，于是试着问一下。 Okay, excuse me. How can I get line 4? Just follow me. 果然，有朋友可能奇怪我在纠结什么。如果你对比我日本那一期，就会发现韩国市民的英语能力似乎要好很多。我查询了一下，根据国际语言机构 EFEPI 的报告，2023年在不以英语为母语的113个国家和地区中，韩国人的英语能力排49位，而日本人排92位，表明韩国人的英语还是有优势的。在后面的探索中，我会继续验证这个比例。今天我们买交通卡用了5000韩元，我记得之前只要3500，是不是针对游客？我也问了下。 How much you get this card for the local people? Because I paid 5,000. I think. The same. Yeah, I think it's okay. Yeah. 好吧，估计是涨价了。在之后的交谈，我完全听不出他有韩国口音，都怀疑他是不是本地人。 You're not local people? I'm local people. I'm from here. 好吧，他时常和家人一起旅行，这次刚从日本回来。 You can just transfer for 9 number 4 here. 我需要在这里换乘地铁4号线，就此道别，再见，热心的女士。机场地铁和市内地铁无缝接驳，首尔的线路基本能实现站内换乘，比日本地铁方便太多。 도착지에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한국인 몇 명을 마주친 그는 이번에도 시험 삼아 영어로 말을 걸어봅니다. 그런데 세 사람 모두 꽤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랍니다. 그는 예전에 일본 여행을 다녀와서 현지인들과 영어로 소통하려다 애를 먹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일반 시민들의 영어 실력은 확실히 한국이 우세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국제언어교육기관 EF가 발표한 2023년 영어 능력지수 EFEPI 자료를 인용하며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113개 나라와 지역 가운데 한국은 49위, 일본은 92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숫자만 놓고 봐도 한국이 영어 구사 능력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한국에 여행 오는 중국인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我们现在去酒店，韩国的住宿略低于日本，但也不便宜。繁华一点的地段，单人间都在1000元以上。那有没有可能200-300也能住到安静便利的独立房间？这里是首尔的江北地区，经济相对差一些。大家听过江南 style 对吧？那里繁华，而很少人提起江北。要住宿便宜就得来偏僻一点的地方。地铁很发达，其实并不影响出行。现在是晚上10点半，一个人在韩国老街走会不会很危险？感觉还好，下雨人也不少。我碰到的韩国人都很友好。加上今年中秋后，他们推行上4休3，更悠闲了，通常不会找路人的麻烦。街道看起来挺干净，韩国教育对卫生要求较高。我看报纸说，很多学生每天刷5次牙，看来很注重卫生习惯。来看看房间，1.5米的豪华大床，衣服挂架，空调，本土的电视机，一个小桌子，3-5好友弄点烧烤，聚会聊天也很实用。独立的卫生间就这些，270块，你觉得如何？这价格在江南区只能住一个宿舍的床位，而这边你有独立空间，且非常的安静，买东西也很方便，旁边就有24小时的便利店，随便买一点明天的早餐。 마지막으로 그는 미리 예약해둔 호텔을 소개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숙박비는 일본보다 약간 저렴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절대 싸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 번화가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려면 1,000위안, 한화 약 18만 원 이상은 생각해야 하고 대신 200에서 300위안, 한화 약 4에서 6만 원 선에서는 조용하면서도 교통이 편리하고 깨끗한 방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며 서울 강북 일대를 추천했습니다.
밤 10시 30분 강북거리를 혼자 걷고 있던 그는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 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국의 치안은 꽤 좋은 편이고 한국에 오게 된다면 꼭 밤거리도 한번 걸어보라고 권합니다. 또한 그는 한국의 거리를 비추며 한국 거리는 정말 깨끗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점은 일본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국은 어릴 때부터 위생교육을 매우 철저하게 시키는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중국에서 신문 기사를 통해 한국에는 하루에 5번 이상 이를 닦는 학생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며 위생 습관에 특히 신경 쓰는 나라라서 저렴한 호텔을 잡더라도 위생 문제로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중국인 남성은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할 때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들과 실제 한국은 전혀 다르다는 걸 매번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중국인에게는 한국은 이렇게 좋은 나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어내면서까지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한국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꽤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한국 반응 영상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